제가 어제 연휴여서 네. 주유를 했는데 평소에 그렇게 인기 있는 주유소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차량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많이 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오늘부터 오르는 이 기름값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오늘부터 15%에서 7%로 줄어들면서 이 기름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선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내리는 시기에 유류세를 인하하고 또 기름값이 오를 때 유류세를 올리는 상황이 되면서 정부가 정책에 실패한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 과연 기름값은 실제로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컨슈머 이서혜 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들이 정말 많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네, 저도 네. 한 체감으로 봤을 때 한 15분 정도는 기다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근데 오늘부터 오르는 이 기름값 인상 때문에 이런 것이 되게 많았던 거죠. 네. 저도 어저께 늦게까지 보니까 굉장히 주유소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네. 1997년에 시장 가격 자유화되기 이전에는 정부가 이제 매달 며칠부터 얼마입니다라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격이 오를 때 이렇게 길게 늘어서는 행렬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자유화가 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도 상승폭에 있고 이제 유류세도 이제 인하폭이 줄어들면서 조금 상승을 하니까 그 석유 가격에 대한 소비자분들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르기 전에 어저께 미리 가서 많이들 넣으신 것 같습니다. 꽉 채워놓자 뭐 이런 네네. 얘기셨나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15%에서 오늘부터는 7%로 줄어든 건데 이게 그러면은 어쨌건 퍼센트로 봤을 때는 한 절반가량 유류세 인하폭이 네네. 줄어든 건데 실제로 리터당 기름값은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걸까요? 네, 제가 휘발유는 이제 리터당 65원, 경유는 리터당 46원이 올랐는데요. 네. 이제 지난 11월 6일에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때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123원, 네. 그리고 경유는 87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이제 휘발유 가격을 보니까 한 1,400원대 네, 정도에 맞습니다.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리터당 이게 뭐 1,500원대로 오를 거다. 또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는 네. 1,600원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어제 오후에 찾아보니까 그 전국 가격은 리터당 1,477원이었고요. 네. 서울 가격은 1,586원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리터당 한 1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서 10원 정도. 이제 원래 주유소에서 정유사에 이제 석유 제품을 사갖고 올 때 거기 이미 유류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파는 물량은 유류세가 오르기 이전 물량을 예전 판매를 거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막 다 오른 주유소가 좀 적지만 네네. 기존의 재고를 다 소진한 다음에는 이제 이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이후면 이제 아마 전국 한 1,500원, 서울은 1,600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가만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이란산 원유 네네. 수입 자체가 금지가 됐고 네. 유류세 인하폭도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기름값이 오를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만 그렇죠. 지금 겹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뭐 정부에서 어떤 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난 한 달 동안 예. 기름값이 이제 올라간 폭을 보면 지금 딱 유류세 인하폭 축소만큼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런 이제 정책을 해도 국민들이 체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가장 베스트는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 유류세를 내리고 내려갈 때 올리면 좋겠지만 맞아요. 사실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서 정부에서도 이제 8월 말에 이제 지금의 7% 축소도 이제 마감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때도 국제유가 상승폭이 좀 계속 지속되면 정부에서도 이걸 좀 유지를 더 하든지 아니면 더 단계적으로 더 축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유류세 이렇게 한시적 인하는 사실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어서요. 네. 사실 유류세라는 게 이제 옛날에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안 됐을 때 사치품으로 해서 개별 소비세부터 시작된 그런 세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좀 다른 에너지 원들 간의 형평을 고려를 해서 이런 유류세를 좀 조정을 하는 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정부가 지금 대책으로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알뜰 주유소를 네네, 좀 맞아요. 활성화해서 예.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자꾸 제 상황을 말씀드리게 돼서 좀 죄송한데 제 집 주변에 알뜰 주유소가 없어서 네네.
네네. 이게 얼마나 저렴한지 사실 잘 아,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저렴한가요? 네, 그러니까 알뜰 주유소 개별 알뜰 주유소를 봤을 때는 주변 주유소 중에 더 싼 곳들이 있어서 뭐 알뜰이 별로 안 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네. 전국에 이제 평균을 내보면 가장 비싼 주유소보다 알뜰 주유소가 한 리터당 한 50원 정도 50원 저렴합니다. 이었어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장 비싼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 가장 싼 알뜰 주유소가 거의 한 75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리터당이요? 네, 네. 가장 싼 알뜰 주유소와 그다음에 가장 비싼 서울에서 가장 일반 비싼 주유소? 주유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알뜰 많이 주유소가 차이나요. 좀 저렴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유류세 인하 이후로 매주 매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가장 유류세 인하를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인한 주유소가 사실 알뜰 주유소여서 알뜰 주유소를 찾아가면 좀 저렴하게 주유하실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지역에는 이제 알뜰 주유소가 별로 없어서 좀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류세 인하폭 앞서서 이제 8월 말이면은 네네. 또 그 유류세 인하 자체도 없어질 없어진다. 거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네네.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 거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한테 그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지적이 사실 그동안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네. 고소득층이 보통 100이랑도 좀 큰 차를 그렇죠. 네, 갖고 다니거나 맞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또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아무래도 경우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유류세 인하가 누구 특정 계층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모든 국민들의 이제 석유 제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을 한 것인데요. 네. 당연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소득층이 차량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또 배기량도 크기 때문에 더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유 같은 경우는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다량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분들도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될 것이고 가계의 어떤 가계 지출의 비중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소득층에서 받는 이런 혜택이 좀 얼마 뭐 일정 금액이라면 고소득층이 받는 비율보다는 이게 가계에서 훨씬 혜택을 받는 비율 자체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득과 어떤 이런 걸 연관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기름값 좀 적게 들어가면 좋을 네. 텐데 네. 아까 알뜰 주유소도 말씀하셔서 네. 그렇겠지만 지금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내 집 주변에 알뜰 주유소가 어디 있나 네, 네. 또 최저가 주유소는 어디 있나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네. 비교하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이 소비자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네네.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보통은 그냥 본인들 가시던 데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때마침 기름 네. 떨어졌을 때 네, 있으면 그렇게 네. 가는 데인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지역에서만 해도 리터당 거의 75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50리터를 주유하면 거의 37,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많이 거거든요.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시기 전에 이제 오피넷이라는 정부에서 운영한 사이트가 있으니까 오피넷. 네, 본인이 이동하는 경로에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를 미리 보고 조사를 해놨다가 그다음에 주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싼 주유소가 사실 비싼 이유는 그런 가격에 판매를 해도 계속 찾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주유소가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하시기보다는 소비자분들도 좀 스마트하게 찾아보시고 주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피넷을 혹시 네. 스마트폰으로도 들어갈 수 있나요? 휴대폰에도 앱도 있고요. 그래서 네.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처음에 좀 까는 게 네, 앱이라는 게 까는 게 맞습니다. 설치하는 네, 게 까는 게 좀 마음에 좀 귀찮고 부담이 불편한데 있습니다. 네. 막상 또 설치해 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네. 설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주유하는 방법도 뭐 어떻게 주유를 하냐에 따라서 연비를 그렇죠.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또 네.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네. 이것도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분은 기름 연료통을 꽉꽉 채워서 다니는 게 네.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좀 남겨야 된다는 네, 얘기도 맞아요. 들었거든요. 또 아니면은 다 소진을 하고 넣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 일정 부분 남았을 때 넣는 게 맞는지 이것도 많이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하시기 전에 이제 가격을 먼저 찾아보는 걸 제일 먼저 권장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득 기름통을 채우면 이거 자체도 무게가 제법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동할 때 아무래도 무게가 많으면 그 휘발유 소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득 채우는 것보다 한 중간 이상 정도 채워서 다니는 게 좋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 완전히 소진되는 것보다는 그 이제 불 들어올 네. 때쯤 해서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 만땅 뭐 가득 맞아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네. 하시는 예. 것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또 한 금액으로 보통 말씀을 하세요. 2만 원 아, 넣어주세요, 네. 3만 원 넣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주유기 자체가 리터로 이게 설정이 계산이 되어 되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리터로 넣어주세요 하면 그 절사되는 양만큼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아.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비를 계산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요즘 좀 뭐 정량도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볼 때도 그 금액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리터로 리터. 예, 주유하시는 걸 저희가 좀 권장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름도 이제 여름이 되면 팽창을 해요. 뜨거울 때.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더운 낮에 이제 주유를 하면 아무래도 팽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양보다 좀 적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를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날씨 용량도 있네요. 그렇네요. 네. 몰랐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류세 인하폭 조정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오르는 기름값 또 알뜰하게 조금 더 주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서혜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